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코센추위를 지나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이 되었습니다. 자,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봄날은 매년 어김없이 다가오는데요. 4월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시작으로 4월에는 유독 많은 법정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루 건너 하루가 기념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4월 28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을 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끈기의 아이콘이기도 한 이 인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기도 합니다. 넬슨 제독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해군 사령관이죠. 놀라운 전술과 리더십으로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고 민족 자주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군의 생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1545년 음력 3월 8일 생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기념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력으로 환산해서 4월 28일이 기념일로 결정된 것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위상은 조선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후에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장군이 지휘했던 삼군 수군 통제사형이 위치한 통영에 사당을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전례가 없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숙종 때도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자 묘가 있는 충남 아산에 현충사를 세웠죠. 오늘날까지도 충무공 탄신일을 전후해서 충무공의 노량해전 승척제, 거북선 축제, 성웅 이순신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뿐 아니라 한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이순신 장군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임진왜란, 거북선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찬란하게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이순신 장군의 성품과 일화를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은 의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선조 5년인 1572년 훈련원 별과에 처음으로 응시했는데 시험 중 그만 타고 있던 말이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이순신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옆에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껍질로 다리를 감아매고 곧바로 말을 잡아 타고는 다시 달렸습니다. 그 근성은 대단했지만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해의 시험에서 이순신은 실격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1576년 이순신은 31살의 나이로 묵과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서울훈련원에서 종팔품 봉사로 재직 중일 때 높은 직책의 병조 전랑 서익이 가까운 지인을 특진시키려고 하자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순신 장군은 반대했죠. 결국 윗사람들에게 밉보인 장군은 충청도 절도사 군관으로 좌천되고 말았는데요. 수군으로 임명된 후에도 비슷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 좌수사가 어느 날 이순신 장군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왔죠. 좌수사는 전라 좌수영의 우두머리로 이순신을 직접 지휘하는 직속 상관이었는데요. 좌수사께서 이곳 발포 진영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하십니다. 심부름꾼이 송구스럽다는 듯 이순신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에 쓰신다고 하더냐? 예, 검은 고를 만드는 데 쓰신다고 하더이다. 좌수사께서는 풍류를 즐기시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이순신 장군은 생각했죠. 아니, 나라가 이토록 위급한 시기에 검은 고를 만들어 풍류를 즐기려고 하다니. 그러나 그런 기색을 나타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좌수사께 말씀드려라. 뜰의 오동나무도 나라의 것이니 함부로 베어 쓸 수 없다. 하물며 검은 고를 만드는 것이라니. 돌아온 심부름꾼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좌수사는 이를 부득부득 알았는데요. 그릇이 작은 간신일수록 늘 작은 일에 목숨을 걸죠. 이순신 장군의 말에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를 갈아도 결국 오동나무를 베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순신 장군은 자기관리 끝판왕이었습니다. 영화 명량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눈부셨죠. 전법과 승리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가 될 정도로 기적과 같은 큰 승리였는데요.
전쟁 중에도 이순신 장군은 수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잡고 책을 즐겨 읽었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기도 하죠. 겨우 한두 잠을 잔 뒤 부하장수들을 불러들여 날이 셀 때까지 전략을 토론했다. 정신력이 보통 사람보다 배나 더 강했다. 때때로 손님과 한밤중까지 술을 마셨지만 닭이 울면 반드시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앉아 책과 서류를 보았다. 세계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힘든 지혜와 힘을 겸비한 대단한 군인이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이순신 장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난중일기죠. 국보인 난중일기는 현재 아산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유래를 찾기 힘든 전쟁 중 지휘관이 직접 기록한 사례로 2013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엄격한 군대 생활과 전쟁에 대한 비책은 물론 가족과 개인적인 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죠. 개인의 일기인 동시에 나라 전쟁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자신은 단 한 번도 난중일기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없다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장군은 자신이 기록한 일기를 묶어서 임진일기, 병신일기 등 연도에 따른 제목만 붙여놓았습니다. 난중일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20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인데요. 조선 정조 임금 때인 1792년 이순신 장군의 글과 관련 기록을 모아서 이충무공 전서라는 책이 편찬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쟁 중의 일기만을 따로 묶어 이름을 붙인 것이 난중일기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 자, 여기에 이름을 붙인 사람도 또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득공이었다고 하죠. 이토록 귀한 난중일기는 1967년 아찔하게 도난되었는데요. 대통령까지 특별 담화를 열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절도범들은 고추장 항아리에 비닐로 싼 일기를 넣고 일본으로 넘기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 다행스럽게도 한 어린이의 제보로 난중일기는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절도범 공범의 조카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이 사건 이후에 정부는 50부의 영인본을 만들어 전국에 보냈고 원본은 열람을 금지시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옆에 또 한 명의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방답 첨사 직위의 직속부하로 많은 전쟁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함으로 관직과 군사를 잃었을 때 이첨사는 곁을 지켰으며 백의종군을 하게 되자 제일 먼저 술을 들고 찾아와 밤새 위로하였다. 전쟁 내내 함께 활을 쏘고 술을 마시고 밥을 먹었고 함께 종정도 놀이도 하였다. 자, 이 기록은 난중일기 속에 남아있는데요. 생사구락을 함께한 정말 친구였던 것이죠. 노량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자 이첨사는 장군의 뜻을 이어 공격을 쉬지 않았고 후임으로 통제사에 임명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잠수함 무의공 이순신함의 이름을 붙여 2명의 이순신 장군을 모두 기리고 있답니다. 광화문 광장 가운데 전체 높이 17m짜리 이순신 장군 동상 보신 적 있죠? 1968년 처음 세워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늠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동상의 지하에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전시한 기념관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전, 충, 지혜, 애국 등 12가지의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크기의 55%인 거북선을 설치해서 관람객이 배 안에서 노를 직접 저어볼 수 있게 했거나 다양한 전투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유익한 공간도 있으니 한 번쯤은 꼭 방문해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평범하게 하루 일기를 기록하고 친구와 술과 놀이를 즐겼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인간 이순신. 조금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 나이에 수군 절도사가 되었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닦으며 걸어갔던 이순신 장군의 끈기가 오늘따라 더욱 멋지게 느껴집니다.
4월에 전해드린 역사 속의 가장 유명한 사건, 시사 이슈. 자, 다음 달 5월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게 될까요? 의견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뒤에 꼭 의견도 남겨주세요. 채널 반주원 많이 많이 애용해주세요.